A보험사와는 보상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재가급여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치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오히려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보장 조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기존의 정상 발달을 이룬 성인이 노년기 혹은 장년기에 인지저하가 발생하면서 자조적인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때문은 아니지만 전체 치매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인 것이죠. 치매는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가는 걸 말하는데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상태면 그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바라볼 때 질병의 측면만 바라본다면 절반은 놓치고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상태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게 약 7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해서도 치매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보면 16개월 된 영유아였는데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져 있다가 어떤 회전교차로를 돌다 다른 차량 하나가 측면을 들이받아서 카시트에 앉은 채로 아이가 차 밖으로 나가서 도로에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즉사하지 않았고 사고일로부터 6년 8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영유아도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우리가 생각할 땐 질병으로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고로도 치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매 자체는 장애를 인정하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신체가 곳곳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험 약관도 그렇고 보장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치매 간병인 보험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질병후유장애 특약 또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같이 세팅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질병후유장애 3% 특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신경계 정신행동장애의 지급률 관련 내용입니다. 약관의 치매의 판정 기준은 CDR 척도 2점입니다. 이때 해당 특약에서는 가입 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만약 질병후유장애 3% 특약을 5천만 원 가입 중이시면 40%인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처럼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우리 몸을 13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신체 부위의 치료를 받았을 때 장애율을 책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치매는 노화가 되어 발생되거나 질병 또는 상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란 대부분 약이고 가끔 병원 가는 비용 정도입니다. 직접 의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도 일부는 내가 부담하는 금액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더해서 연간 평균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비용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안 받고 집에서만 모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계가 갖는 의미는 말 그대로 평균 이 정도는 들어간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매는 상해나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연간 평균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았으니 다음은 치매보험금 관련 보험사와의 분쟁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2019년 7월 이전까지 판매된 치매보험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의 문제점은 진단 시 뇌 영상 검사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되었습니다. 당시 치매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시 뇌 영상 사진, 그러니까 뇌의 크기로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매 환자의 뇌는 정상인보다 뇌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뇌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한 것이죠. 하지만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치매 진단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내고 뇌 영상 검사만으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하게끔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학적,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는 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 약제 투약 사실 등은 치매 진단 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게 전문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3일 금감원은 치매 진단 기준을 잘못된 현행에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때 이후부터는 간병보험이 등장합니다. 간병보험 종류를 보면 치매 진단 후에 간병인을 사용 시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고 치매뿐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진단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보험도 있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 시 매월 생활비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간병인을 사용 시 입원비처럼 일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품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제4조 간병인의 정의에 정한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최대 18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를 확인해보면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간병인 본인이 사업자를 등록한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일상생활 보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설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크게 상해와 질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해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할 때 가입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떤 병원에서 사용했는지를 따져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먼저 가장 낮은 한도부터 안내드리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 시 1일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 시 7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 시 1일 최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이 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라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모든 병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은 5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이 15만 원 지급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치매보험 상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 기간 중 생존해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운영 중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장기 요양 1, 5등급 상태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소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등을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보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보장 조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연금보험이라면 보장성 혜택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장기요양 5등급만 되면 종신토록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 연금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사고나 어떠한 조건 없이 정해진 나이에 매월 종신토록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가 연금보험처럼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선 치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장기요양 5등급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미리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받는 연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의료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 소비자는 상품과 장기요양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없으니 보험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단순히 보험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찾는 것이죠. 이게 소비자가 하실 일입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
그럼 다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는 제15조 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이게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현금 급여도 있고 간병을 지원하는 급여도 있고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험회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 요양 급여 조건을 가지고 특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등급 판정을 어떻게 내릴까요?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고 보장 조건도 다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을 할 텐데 이 사람이 몇 등급인지 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65세 미만의 자라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당자는 노인 장기요양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물론 사적보험에 가입했다면 여기서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병 관련 특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심하게 오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65세 미만이어도 장기 요양 인정을 받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23조를 보면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급여의 종류를 나눠 놓은 게 다양한 특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집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야간보호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라는 거,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사적보험회사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루 잠깐 정해진 시간 맡겨놓는 것이죠. 이게 주야간 보호인데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내드린 내용만으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기본적인 부분은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제 사적보험사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인용해 만든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보험사 기준으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직업은 회사 사무직 종사자, 나이는 50세, 60세, 70세,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만큼 보장을 합니다. 해당 설계안은 50만원 기준이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40만원, 66세부터 75세까지는 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는 월 보험료 48,180원이고 여성은 67,570원입니다. 60세는 남성이 6705원이고 여성은 85,420원입니다. 70세는 남성 72,115원이고 여성은 102,480원입니다. 해당 상품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 시 월 1회 정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B보험사 상품도 알아보겠습니다. A보험사와는 보상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재가급여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A보험사는 5가지 중 1가지만 사용해도 지급하는데 보장 한도가 적고 B보험사는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지급하지만 보장 한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B보험사는 50세 남자 기준으로 설계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세 남성, 직업은 회사 사무직 종사자이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52,888원으로 책정됩니다. 보장 내용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200만원은 필수 가입이시고 복합 재가급여 지원금 특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오늘은 치매 관련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과 이에 따른 상품은 어떤 것들인지 상품과 약관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상품을 고르고 특약을 고를 때 보험회사들의 광고하는 부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병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고 또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고르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인지하고 있는 전문 설계사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장기 요양보험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